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중동 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저희가 연휴가 꽤 길었는데 중동에도 혹시 추석이랑 비슷한 명절 있나요? 중동에는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마단 지나고 하는 말하자면 라마단이 끝났다고 하는 축제 이드 알피트르가 있는데요. 네. 이 중동이 오래전부터 이런 명절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면 꼭 폭탄 테러가 나요. 그래서 모이는 게 힘들어진 게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명절 때 모이는 게 부담됐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우리도 모이기 힘들어진. 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추석 잘 지냈냐라는 인사하면서 거기도 이제 모이기 힘들지 우리 심정 알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중동의 추석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해봤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주제는 사실 팔레스타인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건국되면서부터 말하자면 숙적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사실 모든 아랍 국가가 팔레스타인 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고립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아랍 국가와 수교를 맺기 시작하고 서로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팔레스타인만 지지했는데 자신의 숙적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레스타인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이스라엘이랑 이 다른 몇몇 아랍 국가들하고 수교 맺는다라는 소식이 팔레스타인에 전해졌을 때 팔레스타인 내부 국민들 반응은 혹시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처음에 굉장히 불안해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 국가들이 그냥 조그만 국가들이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네. 바레인 이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같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수교를 맺게 되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보다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이고 네. 또 수교 맺는 나라들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뭐가 있겠어요. 올리브밖에 없는 나라가 근데 경제적으로도 이게 대적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지금도. 그래 처음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들려왔을 때 팔레스타인 정부 관리 중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빨리 아랍 국가에서 우리 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긴급히 논의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팔레스타인이 찾아 나서는 나라들은 뻔한 거죠. 터키, 카타르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와 수니파 쪽에서도 터키, 카타르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팔레스타인 쪽에서 딱 머리를 굴리면 이제 터키, 카타르파와 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터키로 바로 팔레스타인 정부가 달려가고 또 이제 9월 23일 날 서로 이제 만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역시나 발빠른 행보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다 이렇게 하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부에서도 보면 미묘하게 이스라엘에 정말 강력하게 저항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 얘기인데요. 네. 다들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옛날 얘기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건국 시기에는 그랬죠. 그리고 70년 전입니다. 벌써 그것이. 지금은
한 4대째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세대 차이도 있고 또 지역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차이로 말하자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다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랍어를 쓰는 국민들도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 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여권을 이스라엘 사람 여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적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독립을 강하게 목숨 걸고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뭐 거기서 장사도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정부의 관리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딱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죠. 당연히. 그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그 70년 전부터 그 대를 이은 복수와 대를 이은 그 열망이죠. 근데 그것도 밑으로 이제 내려올수록 손자 뭐 증손자까지 내려오면서 약간 그게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제가 팔레스타인 가면 그 팔레스타인 아가씨들은 다이어트를 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랍 아가씨들 중에 이렇게 아랍 여자들은 대부분 옷도 이렇게 펑퍼짐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 여기 아가씨들은 다이어트를 해요. 그만큼 외모에 관심도 많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차를 할부금을 내요. 이스라엘의 캐피탈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생활권이 점점 그러네요. 이스라엘 생활권과 이게 다르고 또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것도 이스라엘 혜택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도 다른 중동 국가 중에 이렇게 가게 되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약도 이렇게 굉장히 종류도 작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안 그렇거든요. 가면 굉장히 좋은 약들도 많고 의사들도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오는 의사들도 많고 이제 단지 가자 지구에 가면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가자 지구는 이집트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옛날 팔레스타인처럼 발전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달라지면서 근데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네. 점점 더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옛날만큼 서로 우리 원수의 총뿌리를 겨누고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변하면서 약간씩 서로 이렇게 뭐 희석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실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타격을 받냐면 양쪽 정부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정부와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물론 주민들이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뭐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분리 독립을 하고 싶지만 이미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서로 양국 간의 교류도 이미 많아졌고 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경제적으로 기대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희석된다고 치면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권은 어때요? 그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권은 둘로 나뉘죠. 우리도 민주당, 국민의힘 나뉘듯이 팔레스타인 정치권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게 파타와 하마스인데 네. 파타하고 하마스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총을 들었냐 안 들었냐예요. 파타는 네. 총으로 싸우지 말자라는 주의, 원곤파라고 하죠. 하마스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미사일과 총이다. 라고 하는 게 하마스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타가 팔레스타인 정부를 구성했는데 이제 삐리삐리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맨날 이제 당하니까 네.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 막 계속 불만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안 되겠다. 더 강한 팔레스타인을 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하마스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 하게 되고 네.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죠. 전쟁이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팔레스타인이 암만 총과 미사일로 싸운다 해도 이스라엘을 못 이기죠.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과 이스라엘 하면 정말 군사 대국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자살 폭탄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에 그 6.25 때 정말 육탄전인 거죠. 일본으로 말하면 가미가제식으로 네. 자살폭탄으로 또 맞서봤어요. 근데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 미사일로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깨달은 거는 그럼 머리로 해야겠다. 라면서 다시 파타가 온건파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파타하고 이제 하마스가 정치 노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파타가 힘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파타는 이제 한번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정치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팔레스타인을 등재하고 또 뭐 이런 데 힘을 쏟으면서 잘했어요. 또 국제무대에서는. 그러고 있는 와중이었고 또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다시 우리도 다 정치 노선에 한번 해보자. 파타와 하마스 결코 사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네. 우리도 두 정파가 어떻게 두 정당이 사이가 좋겠어요. 네. 서로 으르렁 하는 거는 우리도 똑같고 다른 나라 다 똑같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국의 관계 변화가 지금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이 뭐 정치 싸움하고 정파 분열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도 팔레스타인 정치를 보면서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하면요. 그 이스라엘을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되게 많이 욕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욕하기 전에 일단 팔레스타인 정부부터 욕하고 그 다음에 이게 1절은 팔레스타인, 2절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대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겁먹는 게 사실 이스라엘 정부하고 팔레스타인 정부 양쪽에 겁먹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안보를 이슈로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어도 얘들아 안보 때문에 입을 닫아라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안보 이슈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럴 그렇군요. 때마다 양쪽 정부가 미사일 전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한번 쐈거든요. 네. 그때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뉴스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가자지고 한 번씩 쏴주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조금 이제 긴장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요즘에 지금 부정부패 때문에 계속 네.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시위도 좀 멈추고 약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거둬야 되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도 좀 심히 당황하는 중이고 팔레스타인 정부도 좀 당황하고 있고 안보 이슈가 안 먹히는 시대가 왔다. 그런 약간의 다른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아랍과의 외교 정상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이 외교 확대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내부 상황 어떤지를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PD와 함께했습니다.